노다지 썰전.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전자기기의 두뇌를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이 팹리스 기업이죠. 자람 테크놀로지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무려 230억 원 규모의 정말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시장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 대형 수주를 발판 삼아서 2026년부터 폭발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과거부터 반복됐던 그 일정 지연 문제나 소수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그림자가 결국 발목을 잡게 될 것인가? 저는요, 올해 적자는 마지막 성장통이고 내년부터는 확실한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 할 거라는 쪽에 서겠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전망 뒤에 가려진 여러 현실적인 변수들, 그리고 또 구조적인 리스크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잠재력만큼이나 글쎄요,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이렇게 밝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번 230억 원 계약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신뢰의 증표이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요 고객사랑 이미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으니까 25개월이라는 긴 시간과 230억이라는 거액이 투입되는 두 번째 프로젝트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기술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확실한 보증 수표나 다름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흑자 전환이 계산기에 정말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올해까지는 인력 충원이나 연구개발비 증가 때문에 적자를 기록했죠. 하지만 이건 더 큰 도약을 위한 일종의 준비운동이었고요. 내년부터는 이 230억 원의 개발비가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고 여기에 기존 제품 매출 약 100억 원을 더하면 회사가 목표로 하는 손익분기점, 즉 BEP 300억 원을 가뿐히 넘어섭니다. 구조적으로 돈을 버는 체질로 바뀌는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이 바로 2026년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내용이 아닌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한다는 점. 미국의 거대 통신사 AT&T, 버라이즌과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AT&T는 자람의 25기가폰 제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유럽의 텔레포니카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북미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입니다. 다만 저는 과거의 패턴이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람의 경우 이 거울에 지연이라는 단어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째로 반복되는 일정 지연 문제입니다. 이번 230억 원짜리 희소식조차 원래는 지난 4월에 계약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고객사 내부 사정으로 6월로 밀리더니 결국 최근에야 공시가 나왔죠. 과거 엑스지폰이라는 제품 공시가 2월에서 10월로 무려 8달이나 지연됐던 전례를 생각하면 글쎄요, 이번 25개월이라는 개발 기간 역시 마냥 순탄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둘째, 매출 구조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230억 원 프로젝트의 실제 제품 양산, 그러니까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 2, 3년 동안은 개발 용역비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인데 이건 실제 제품 판매 매출에 비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프로젝트도 개발은 성공했지만 아직 양산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아주 구조적인 리스크인데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이건 마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과 같아요. 그 바구니를 든 고객이 방향을 틀거나 내부 사정이 생기면 자람 테크놀로지의 실적 전체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그 지연 가능성은 분명 고려해야 할 변수죠. 하지만 그게 2026년 흑자 전환이라는 이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내년에 230억 원의 절반인 약 115억 원이 개발 매출로 잡히고 여기에 기존의 안정적인 매출 100억 원만 더해도 215억 원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엔진들이 지금 불을 뿜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버라이즌에 공급할 물량은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고요. 이번에 계약한 주요 고객사 물량 역시 최소 주문 수량, 즉 MOQ가 100만 개로 확정되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300억 원은 좀 보수적으로 봐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아, 잠깐만요. 그 계산은 좀 이상적일 때의 이야기 아닌가요? 몇 가지 현실적인 변수를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선 매출의 외형만 봐선 안 돼요. 그 이면의 수익성을 따져봐야죠. 자람이 자체 개발해서 파는 디바이스는 마진율이 50%가 넘는 말 그대로 알짜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주처럼 고객사의 요청으로 개발해주는 커스텀 제품은 마진율이 두 자릿수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즉, 매출액은 커져도 회사에 실제로 남는 이익의 증가 속도는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이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것이죠. 일단 확실한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진입해서 우리 기술력을 입증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최근에 직원을 42명에서 80명까지 거의 2배로 늘린 것도 바로 이런 폭발적인 성장에 대비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이건 뭐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계산된 투자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투자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봅니다. 이미 연구개발비만 연간 10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고정비가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매출 300억 원은 손익분기점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이에요. 만약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더 들거나 방금 말씀하신 그 신규 매출 중에 단 하나라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흑자 전환은 2027년으로 너무나 쉽게 미뤄질 수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위험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너무 보수적인 시각입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더해지는 큰 그림을 봐야죠. 대표적인 게 바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입니다. 연간 1억에서 2억 개 규모의 어마어마한 시장에 이제 막 진입하고 있어요. 이미 글로벌 티어 1, 그러니까 1차 협력사랑 칩을 개발 중이고요. 차량 내부 통신이 기존의 복잡한 전선에서 이더넷이라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자람의 기술력이 빛을 발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잠재력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자동차의 두뇌 즉 핵심 반도체는 수십 년간 ARM이라는 검증된 아키텍처가 지배해 왔습니다.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극도로 보수적인 시장이죠. 여기에 갑자기 리스크5, 말하자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설계 기반의 신인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차량의 창문이나 시트 제어 같은 엣지단의 센서 칩은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건 부수적인 시장이고 양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실적에 기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닙니다. 25기가폰은 즉각적인 매출 기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장에 경쟁자가 없어요.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AT&T가 제품을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올해 12월에 샘플 칩이 나오면 내년 2월에는 제품화가 가능합니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년의 실적입니다. 여기에 부산 데이터센터 콘소시엄에도 초기 자금 30억 원을 투입하며 참여했습니다. 통신, 자동차, 데이터센터로 이어지는 성장 로드맵이 너무나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신사업들이 가진 불확실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AT&T가 기다린다는 25기가폰 역시 결국 통신사들이 망투자를 집행해야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처럼 데이터를 폭발적으로 쓰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 한 대규모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회사 측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독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시장이 스스로 움직일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시장 환경이 무르익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창고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술 경쟁력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자람의 진짜 무기는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전성비, 즉 전력 대비 성능이거든요. 데이터 센터나 통신 장비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돌아갑니다. 전기세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전력 소모를 절반 가까이 줄여준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마치 연비가 2배로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아요. 에너지 비용이 치솟는 세상에서 AT&T 같은 거대 기업이 주목하는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자람의 10기가 칩은 현재 시장의 모든 제품을 통틀어 전력 소모가 가장 작고 AT&T의 그 까다로운 표준을 모두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라고 할 수 있죠.
그 기술적 해자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기술의 시계는 너무나 빨리 갑니다. 지금 글로벌 표준은 중국의 화웨이나 ZTE를 중심으로 이미 50기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25기가를 상용화하고 50기가는 축책 과제로 막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죠. 자칫하면 기술 로드맵에서 뒤처져서 패스트 펠로워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거대 경쟁사인 브로드컴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들은 우리와 싸우는 시장이 다릅니다. 브로드컴은 마진이 높은 서버나 고가 장비 시장에 집중하지,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말기 쪽 사업에는 큰 관심이 없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면서 틈새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25기가, 50기가로 넘어가도 결국 핵심은 저전력 기술인데, 이 분야에서만큼은 자람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북미 단말기 시장 점유율이 43%에 달하는데 2030년까지 이 물량의 80% 이상을 자람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결코 허황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브로드콤이 영원히 단말기 시장에 관심이 없을까요? 업계에서는 브로드콤이 한 2027년쯤 50기가 칩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자람의 차세대 제품 출시 시점과 정면으로 겹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지금과는 경쟁의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핵심 기술인 리스크5는 아직 업계 엔지니어들에게 ARM에 비해 생소하고 다루기 부담스러운 기술입니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특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류 기술로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주요 고객사와의 굳건한 파트너십이라는 신뢰 자산, 그리고 독보적인 저전력 기술이라는 핵심 무기, 마지막으로 통신, 자동차,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는 명확한 성장 로드맵을 모두 갖췄습니다. 올해의 적자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마지막 통과 의뢰일 뿐입니다. 2026년은 단순히 흑자로 전환하는 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견실한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5년 안에 매출의 자릿수를 바꾸겠다는 회사의 목표는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놓인 위험 요소를 직시해야 합니다. 희망과 현실은 구분해야죠. 과거부터 반복된 개발 일정 지연이라는 패턴, 단일 고객사에 치우친 불안정한 매출 구조, 그리고 더딘 전방 산업의 투자는 언제든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보라이즌과 주요 고객사로부터 발생하는 그 양산 매출이 실제로 재무제표에 의미 있는 숫자로 찍히는지, 이것이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네, 양측 모두 자람 테크놀로지가 과거 20년간 이어진 1기가 통신 시대에 막을 내리고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10기가 통신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진입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규모 수주가 본격적인 양산과 이익 성장이라는 달콤한 열매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연과 불확실성이라는 숙제로 남게 될지 앞으로의 과정을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시된 다양한 관점을 통해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을기를 바랍니다.